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1부는 그 안철수. 네. 요즘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딴에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보수가 저 사람 하나를 당하지 못하는 지금 네.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좀 웃긴데 네. 이게 뭐 보수 전체의 불신이 워낙 엄청나다 보니까 발생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네. 그제는 보니까 그 김동길 씨를 또 찾아갔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보수에 좀 시끄러운 소리를 가진 사람은 다 찾아가는 모양인데 네네. 저한테는 안 올까요? 저는 책도 하나 쓴 사람인데 글쎄, 오면 해줄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뭐, 오든 안 오든 좀 그, 서포 15조 내용과 좀 책이라도 좀 잘 읽어보고, 네. 뭐 하여튼, 뭐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려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가 정말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뭐 예상컨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그 무슨 중간에 있어서 저러는데 원래 중간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참 그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정말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뭐 언뜻 생각해도 두 사람은 확실히 정말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다. 첫 번째는 멀쩡하게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하고도 정말 어둡지 않은 이유 때문에 주민투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내세워서 뭐 함부로 정말 서울시장직을 사퇴한 오세훈. 그다음에 당시 그 이후에 예정된 보궐선거에서 박원순의 지지율이 뭐 5%도 채 안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런 후보를 뭐 아름다운 양본이 뭐니 해가지고 박원순 시장을 당선시키고 그 이후에도 10년 동안 그 박원순의 시장직을 수행하도록 그 뒷받침을 해준 사람이 안철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냉정하게 이 보궐선거가 보궐선거가 발생하게 된 것이 그리고 이제 박원순의 그 서울시 관련 직원의 어떤 성폭행이 이제 문제인 것인데, 하다못해 박원순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만 패배하여서 서울시장직을 수행하지 않았다면은 해당 성범죄 관련된 피해가 없었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오세훈과 안철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사람이 저런 식으로 이 자신이 마치 그 보수의 구세주가 되려느냐 네. 움직이고 있는데 네. 저는 뭐 다른 건 다 떠나서라도요. 저 사람이 처음에 나왔을 때 새정치를 표방할 때 네. 자기 책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안보는 진보, 경제는 보수라고 네. 그렇게 양다리를 타고 네. 사실상으로는 문을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박원순을 지지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가리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그걸로서 결국 그것이 대선에 문이 뭐 물론 그 해 대선에서는 패배했지만 그때 아니 지지하지 않았으면 문이 크게 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올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데 네. 그때 사실상 일찌감치 거의 뗄 뻔했죠. 네. 100만 표 차로 네. 가버렸는데 그 두 번의 형보를 통해 가지고 나는 지금 현재 이 보수하고의 단일 후보가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안보는 진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보는 이제 보수, 경제는 안보는 보수, 네. 경제는 진보라고 네. 했죠. 안보는 보수, 경제는 네. 진보요. 예. 그런데 그 말이 내가 왜 안보는 진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가 하면 저 사람이 국민의당을 만들 때 네. 이희호 저 동교동을 찾아가서 그렇습니다. 햇볕 정책을 창성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햇볕 정책이 그 안보는 뭐가 보수냐? 보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안철수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떠나서 이른바 이제 안철수 신드롬까지 불렸던 이제 그런 기저에는 뭐 물론 이제 뭐 진보 성향의 어떤 유권자들도 상당수 있긴 했겠지만 사실 대다수는 정말 그 숙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보수 정당들의 기행적 형태에 실망한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지지가 이제 높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유로 이제 안철수가 말로는 이제 안보는 보수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님 뭐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 사정치라고 들고 와서 뭐 최초에는 조금 자기 뭐 독자적으로 어떤 세력을 처음에 좀 하려고 하더니 아예 이제 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당을 만들려고 이제 탈당을 하고서 할 때에는 뭐 사실상
그러니까 친문 세력에 밀려난 동교동 세력들을 위주로 해가지고서 규합을 했지 않았어요. 네, 그게 그렇죠. 박지원이고 뭐 권노갑, 그다음에 뭐 정동영, 뭐 손학규까지 이제 이런 이제 세력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가지고서 안보 성향에 있어서 결코 보수라고 어느 하나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규합을 했던 사람이 안보는 보수란 말도 정말 이건 뭐 거짓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선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12년 대통령 선거까지는 이제 진보 세력, 좌파 세력에게 동조하면서 단일화를 해주었고 그 이후에 뭐 총선 때는 뭐 독자적으로 뭐 2016년 총선에는 독자적인 이제 정당으로 했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2017년 대선, 그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보수 반문 세력과의 단일화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뭐 결과적으로 문재인과 문거리의 당선과 박원순의 당선, 그것도 압승을 다시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즉 안철수가 새정치라고 해서 꺼내왔던 지난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안철수는 단 한 번도 보수를 위해서 보수를 어떤 편을 들거나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좌파 세력의 집권을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결론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홍준표하고의 그 2017년 대선에서 21.6%인가 했죠. 그렇습니다. 홍준표는 24.1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이 합치면 45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6에 가까운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2%인가에 그친 네. 문가리한테 그렇습니다. 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장 선거에는 그 2018년에 김문수한테도 그렇습니다. 져서 그렇습니다. 3등하지 않았습니까? 3등을 했죠. 18%인가 득표한 걸로 그렇습니다. 기억하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보수가 최근에 한 10여 년간 결정적인 순간마다 고비를 맞는데 지금 안철수가 다 반대쪽에서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히 문 입장에서는 거의 뭐 안철수 출마 자체가 거의 뭐 장땡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대선 완주해 준 것도 장땡이고. 그렇습니다. 자기하고 할 때는 밀어주고 들어가 놓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단일화를 한다 해놓고는 여론조사도 안 하고 밀어줘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또 서울시장 선거도 또 그렇게 해주고. 아예 뭐 그냥 뭐 본인이 그냥 뭐 정말 당선시켜 뭐 서울시장까지 딱 앉혀준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이 그 보수 인사들을 만나고 다니고 김종인을 만나고 뭐 김동기를 만나고 또 오세훈을 만난다지 않습니까? 네, 네. 오세훈이는 이제 안철수가 입당하면 안 나온다니까 또 꼬드기로 만나겠죠.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첫 번째 이제 저는 생각하고 싶은 게 첫 번째가 이제 만약에 그 안철수로 단일화되면 이 시장 선거가 이게 그 뭐 보궐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반문 연대라는 걸 승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난 뭐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안철수한테 기대가 또 많은 상당수 국민들이 또 현재 했던 건 사실인데 문제는 안철수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이 뭐 인간적인 역량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만은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이 너무나 형편없다 보니 2011년 유명한 그 대선 토론에서 뭐 내가 뭐 MB 아바타냐라는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정말 온 국민이 지켜보는 토론에서도 했었고 그다음에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안철수를 너무 싫어하지만 그러니까 안철수 그래도 뭐 보수 쪽에서 반문 쪽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안철수를 이제 당시 좀 찍을까 말까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토론회 때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서울시장이 되기 위한 아무런 비전이나 정책도 제시한 바가 없고 오히려 김문수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보다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득표에서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모르겠습니다. 막 안철수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만이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형편없는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단일화해서 과연 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냐는 좀 의문이 많이 들고요. 그런 것이 뭐 김동계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서 그게 과연 역량이 올려질 일인가. 본인 스스로가 정치인으로서 어떤 국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에 대한 아무런 비전과 역량이 없는데 그것이 과연 숨겨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그걸 제일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웃기는 거는 안철수하고 홍준표가 803 동아사에서 전격 대동을 했다거든요. 이것도 좀 웃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우연히 만난 것처럼 조계종 종정인사차 803 동아사에 들어갔다가 저 홍준표 안철수가 만난 것처럼 쇼를 하는 것도 웃기고
그래서 김종인을 만난 다음에 이제는 또 이 보수의 우파 극우 강경 세력들을 좀 상징하는 홍준표를 또 만나가지고 지금 저렇게 흔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자기 딴에 부지런히 여기저기를 만나고 다녀서 그걸로서 이 보수판을 흔들어서 자동적으로 내가 후보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충우돌이란 말을 최근에 박영선 지금 장관이 지금 얘기를 했는데 현재 어쨌든 보수 정당의 어떤 기본적인 중심적인 이제 자리는 당연히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거기를 이제 김종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이제 이빨이 안 먹히다 보니 이제 거기에 지금 편입되어 있지 못한 홍준표 비원을 포함한 이제 이런 외부 세력들을 이제 자기가 포섭을 해서 무언가 이제 어떤 주도권과 이제 이니셔티브를 잡아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론을 지어질지는 좀 쉽게 생각하기가 힘드네요. 홍준표하고 2017년 대선에도 만났지만 아무런 내용이 없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또 지금 저렇게 지금 안철수가 흔들고 다니는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장 야권 주자는 안철수다라고 또 국민의힘이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 또 왜 이럽니까? 이 양반 지금 이제 주변으로 밀려나 있다 보니 또 예전에 정동영이나 그래도 좀 무소속이죠.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또 안철수 어떤 바람을 잇고서 무언가 중간으로 지금 중앙으로 진입해 보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실현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물 먹고 있는 사람들의 두루두루 그렇습니다.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모아가 물 먹고 있는 사람들은 찾아가서 만나주면 고마운 마당에 이렇게 내지르줍니까? 그러니까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사실 소장님하고 예전에 오래전에 연이 있으신 분이지만 사실 권노갑 이런 정동영 이런 사람들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친문 세력의 의해 등장으로 인해서 사실상 좌파 진영이라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민주당계에서는 완전히 이제 소외된 세력인데 그래서 정말 고목이 되어가지고 오늘 내일 정말 이게 나무가 쓰러질 상황에서 정말 안철수라는 그 양분으로 이제 국회의원 한 자리씩은 했으니 그걸 이제 아마 윤상현이나 홍준표는 기대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좀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철수가 김동길 교수를 찾아가서 그날 닦았다. 썩은 나무를 뺄 시간이다 하는데 요즘 인사성이 밝아졌다 하고 말이 좀 거칠어진 것처럼 하는데 요렇게 이제 조금 바꾸면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기본적으로 안철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이 정치라는 것을 너무나 정말 형이 하학적이고 너무 저열한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이미지 조정만 좀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개돼지 같은 국민 유권자들이 나를 찍어줄 거다 이런 생각들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1년 남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제 서울시장의 임기가 1년 남짓인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탄핵이든 태극기든 무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무조건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만 3년 동안 여러 가지 진통을 겪어가면서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시련을 겪어왔는데 그렇다면은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무언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해갈 때 어떤 전망들, 정말 보수정당 정치 세력들은 전망들을 내세워서 그 다음에 이제 내후년에 있을 대선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정책 아이젠다를 내세워가지고서 국민들을 이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이끌겠다는 어떤 이정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눈썹 문신이나 하고, 그냥 나이 많은 어른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덕담 듣고, 이런 것들은 너무 구태적인 모습이라 생각이 들고 정말 안철수가 지금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내용들은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정말 물론 문 가리게 어떤 부동산 정책도 잘못됐지만 거기에 비견될 정도로 박원순도 이런 정말로 말로만 지역 균형이나 이런 것들만 얘기했지 거기에 대한 해소를 아무것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지금 서울시는 과거는 10년 동안 그 모든 것에 정말 후퇴해 있는 거예요. 원래 뭐 오세훈 시절에도 좋지 않았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안 좋아진 게 많은 것인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서울시장으로서 아니면 대통령 선거를 뭐 염두에 두고 있다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엇을 자기가 정말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아이젠더라든가 가치들을 지금 얘기해야 될 상황인 것인데 과연 그냥 김동길 교수 이제 나이도 이제 90이 넘어가시는 분한테 예전에 큰 소리 이제 싫은 소리 들었으니까 이번에 그런 분들만 좀 입 다물고 그냥 안철수 지지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고가 완전히 그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가 안철수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참 안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정치를 할 때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좀 정도를 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수의 가장 그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어렵다고 해서 될 만하면 과거에 뭔 행보를 했고 뭐라고 비판했는가를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추앙하는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극우 보수들이 지지를 보내는 네. 제가 지지를 보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지를 보낼 때는 최소한 윤이 어떤 부분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하라 하고 지지를 보내야죠. 네. 우리는 윤에 대해서 전번에 그 조국 일가라든지 청와대 수사나 이런 부분을 찬성을 하고 지지 격려했지만 윤이 대선을 가려고 하는 행보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공수처나 검찰 개혁에 대한 또 문행가리에 대한 입장은 좀 분명히 하라. 그런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냥 윤을 무조건 밀어서 지지한다면 이기기 위해서라면 영혼을 아무한테나 판다. 그렇게 해서 이긴들 과연 그게 보수의 승리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뭐 개인적으로 이명박 같은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그 양반이 현대건설 사장이니 뭘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대충 알 사람들도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그렇지만 뭐 서울시장을 이제 한 4년 역임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으니까 네. 정말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대통령까지 만들어줬더니 정말 서울시장에 당시 했던 일은 다 잊어먹고 현대건설 사장일 때 했던 일들 그대로 했었고 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012년 대선에 이제 이전에 비대위를 끌고 나가면서 그래도 무언가 개혁적인 어떤 어젠다들을 이제 수용을 해서 무언가 할 것 같이 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지지했지만 사실 그 이전에 뭐 대통령 영예 시절부터 여러 가지 추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실 눈을 감아줬는데 결국은 그 영예 시절에 있었던 그 추문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탄핵까지 당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민의 어떤 지지나 어떤 그 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뭐 최장립 교수님께서 뭐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양반이 박근혜 대통령 등 이런 사람들 조질 때는 죽어가는 권력들에 대해서만 조지는 줄 알았더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등에 대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칼을 이제 주상같이 내비치더라.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열기인데 과연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 본인이 첫 번째 뭐 대통령이 된다거나 어떤 이런 국정을 자기가 이끌어 나갔다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금 그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됐고 두 번째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정산이라는 것이 결국 정책이고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윤석열 총장은 아직까지 현실 정치를 해보지도 않았으니까 이러저러한 저희가 기대가 있는 거 저도 가지고 있고 그런 기대가 있는 게 맞지만 안철수야말로 이제는 새정치고 나발이고 이제 현역으로 정치 10년 이상을 활동한 기성 정치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그런 뭐 대학생들이 폄하하는 것 같지만 하여튼 뭐 젊은 어떤 청소년들이나 넘어갈 만한 그런 얄팍한 감성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울시장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내가 하겠다. 여러분들 국민들의 어떤 민생이라던가 국가적 안보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예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은 이런 그 레코드를 계속 틀어대는 것은 진짜 좀 이건 시간 낭비라 생각이 들고 하여튼 뭐 경위에 어찌됐건 저는 하여튼 이번 기회에 안철수가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무언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형태 나오긴 할 텐데 좀 최종적인 검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무언가 어설픈 행동을 하게 되면 정말 이제는 안철수는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될 인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번 선거의 의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안철수가 지금 같이 죽든가 나를 밀어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너거보다 앞서니까 같이 죽으면 너가 3등하면 너가 다 뒤집어 쓸 거다. 그러니까 날 밀어라. 지금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근데 뭐 선생님도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 대선, 2018년 대선 다 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 뭐 좀 한창 앞둔 여론조사는 전부 안철수가 압도적으로 사실 앞서 나갔습니다. 근데 실제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물론 그런 안철수는 뭐 자신에 대한 안티 세력들 어떤 뭐 공작이나 어떤 그런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실제 제가 지켜본 바로는 역량이 서푼어치도 되지 않는 모습을 드러나게 보니 정말 찍어주고 싶어도 찍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안철수 본인이 다 만들었거든요. 저는 지금 뭐 몇 프로, 뭐 어차피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가 서울시민 여론조사에서 무슨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당 후보보다 훨씬 월등하게 뭐 35% 이상 이런 지지를 얻는 것도 아니라면은 지금의 지지 구도는 만약에 국민의힘당에서 누가 나오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역량 있는 후보만 나온다면 안철수를 역전하는 건 일도 아닐 거라 생각이 들고, 과연 지금 안철수가 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 그 자신의 지금 현재 좀 지지율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 자체가 좀 의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만약에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냐. 최근에 뭐 정치 후보를 하지 않겠다, 뭐 마치 좌우 열린 뭐 내각을, 그래서 서울시장이 무슨 내각을 구성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도 좀 의문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가리가 해온 3년, 그 다음에 박원순은 아예 현직 서울시장이 잡자가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하면서 결국은 그것도 지지 세력들이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몇 차례 지금 가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정농단을 탄핵해서 감옥까지 보내지만 이 문가리 같이 지금 해온 일은 국정 파괴 아닙니까? 민주주의와 법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의 기본적인 원리조차 헌법의 기본 정신을 다 무시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어느 당이 정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박원순이 10년 동안 서울시장 하면서 뭐 시민단체니 이런 것들 동원해가지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비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묻고 다 화합하는 차원에서 그걸 넘어가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정치적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그러면 도대체 서울시장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어떤 일을 앞으로 해서 도대체 이 국민과 시민들의 어떤 생활을 나아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지금 뭐 어떻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조건 내가 지지율이 좀 나오니까 그리고 내가 출마하게 되면 절대 반문의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니까 나를 당일 후보로 밀어달라? 이거는 진짜 이런 뻐꾸기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연정처럼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남경 PD가 경기도에서 연정한다 그러고, 지금 대구시장이 네. 또 대구에서 홍일학이, 네. 민주당 전 의원 홍일학이를 선거 출마에 떨어진 사람을 또 부시장에 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수의 지지자들이 연정을 한다는, 이것도 뭐 그 지역에 예산 좀 땡기든가 지 비리 감추려고 하는 얄팍한 술수 아닙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 어디 연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요. 네네. 지자체의 연정이라 이거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정도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뭐 독일 같은 경우나 이제 일부 이제 그런 의회에서 연정하지만, 그 사람들이 연정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은 다 정책 합의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요러한 정책은 뭐 공동으로 추진한다. 그게 합의가 안 되는 거는 뭐 내버려 두고, 그 어떤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공유,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연정을 구성하시는 것이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민당과 삼인당이 제외한 나머지 극좌 극우 정당이 있으니까 뭐 대충 뭐 우리 뭐 같이 합시다, 이렇게 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것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 차원에서 연정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그렇게 뭐 연정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비나눠먹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뭐 안철수가 생각하는 연정이라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과연 지금 10년 동안 박원순의 정말 그 무능함과 폭정에 시달려 신음하고 있는 서울시의 행정이 그따위로 대충 합의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그거를 안철수가 분명히 좀 얘기를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안철수는 북한에 대해서 아직도 햇볕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 물으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문을 밀어주고, 박원순을 밀어주고, 또 독자 행보로서 이 표를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이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의 박원순 10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청산하고 비판하겠다는 거지. 또 이번에 이 승리하면 대권까지 가는 부분에서 대선에서도 지금 안철수가
나오지 않고 네. 이 보수 연합 부분으로 이렇게 와서 문정권을 이렇게 타도했을 때 철저하게 처벌하고 골로 보내는데 앞장을 서겠다는 건지 이런 거는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 거는 당연히 좀 얘기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논의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작년 이제 2월부터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정말 지금까지 약 1년 가까이 지금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안철수 서울대 의대 나온 의사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정말 누구보다도 더 여기에 대해서 앞장서서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기껏 대구 내려와서 뭐 자원봉사를 합시고 뭐 환자 간호하고 하는 그것이 막 전부였고 이 코로나 방역 정책 그다음에 앞으로의 뭐 백신 문제 등등에 대해서 일체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분위기가 나쁘니까 문가리를 비판하고 하는 것들을 그냥 언론이나 SNS 통해서 올린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다고 하니 이제 앞으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이제 박원순이 살아있을 때부터 사망한 이후에 지금 서울시 방역 정책만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획기적일까지 없지만 자신의 명확한 입장들을 밝혀야 저 같은 사람들이 안철수를 찍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뭉뚱그리고 그냥 국민의힘이 양보하는 식으로 나왔을 때는 결국에는 뭐 지난 선거에서의 안철수의 너절한 모습과 뭐가 달라질 것이 있느냐 그 다음에 정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자기 어떤 입장 표명이 없이 뭐 둘이 스리슬쩍 뭐 진중권이라던가 뭐 서민이라던가 이런 좀 약간 좌쪽 성향의 진보 이제 그 문가위를 비판하는 진보 좌파 세력들에 대한 지지만 생각해서 어정쩡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저는 내가 볼 때 이번 선거는 해보나 마나 생각이 들고 결국은 제가 볼 때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민주당 내 상당수는 이제 우상호가 민주당 간판으로 서울시장이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뭐 반문연대 쪽에 반문제 쪽에 만약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정말 선거가 이제 쉽게 예상하지 못해 자기가 쉽게 낙관하지 못할 때 결국 이제 박영선을 등판시키냐 마냐를 가지고 아마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을 생각이 드는데 뭐 어찌 됐건 하여튼 그런 부분을 떠나서 서울시장 선거의 승패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도 그러니까 반문 혹은 내지는 보수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남은 선거 뿐만이 아니라 과연 1, 2년, 2년, 3년, 5년, 10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겠다는 그 내용을 좀 준비하는 게 좀 중요한데 결국은 지금 돌아가는 얘기들은 결국에는 그 좌파보다도 잘하지 못하면서 하는 그 얄팍한 단일화 협상들 이거는 정말 그 서울시장 선거를 좀 암울하게 좀 만드는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저게 만약 대선까지 가서 저런다면 지금 저 싹을 꺾어버려야지. 그렇습니다. 뭐 서울시장 선거가 이기고 지는 부분은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안철수가 왼쪽에서부터 있다가 왼쪽에서 이제 평당하고는 또 동교동계하고 손잡았다가 또 그게 또 좀 평당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 자기 또 다른 독자당을 만들었다가 맹명한 유지하다가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력 주자들이 이제 다 지금 제거되거나 데미지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내찔러서 입버섯매 알박기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류의 정치, 안철수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문에 대한 안철수의 입장 이런 거를 공표를 해서 두 번 다시 말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고 과거에 왜 햇볕 정책 등을 찬성했는가, 그것이 안보는 보수인 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문정권 타도를 썩은 뭐 나무를 지금 배로 간다는데 문정권에 대한 타도를 어디까지 철저히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안한테 좀 다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압박을 해서 그 입장을 얻어내야 될 시점이다. 그런 이후에 뭐 단일화를 하는지 독자 출마하는지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없이 솔직히 저희들 보고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지금 야 어쩌고 떠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 어쩌라는 겁니까? 뭐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정책과 어떤 비전을 우리가 지금 만들겠다 이 얘기 없이 그냥 뭐 사람만 대충 하나 만들면 그러면 나머지는 지들끼리 알아서 한다는 얘기인 겁니까? 그러니까 지들끼리 그렇게 잘 알아서 해가지고서 이렇게 탄핵까지 당하고 전직 대통령 2명이나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예전처럼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표만 찍어라 이따위로 얘기하지도 말고 그 얘기에 편승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은 나쁜 사람들이라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따져봐야 될 부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이게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추상적인 수준에서라도 이러저러한 문가리에 대한 어떤 처벌과 어떤 척결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말 이제는 강제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못하면은 선거에서 찍어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안철수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당선 확률이 높으니까 밀어주자. 지지율 1위가 나오니까 밀어주자는 거는 그건 정말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안이라는 사람은 이 모든 정파를 다 거치고 다녔기 때문에 얼마든지 딜을 할 수 있어요. 네. 결정적일 때. 우리가 김종인을 보면서 지금 국민의힘당의 진로에 우려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이 안에게도 노는 퀘스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렇게 가게 되면 기존의 보수라는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아니 서울시장 됐다가 몇 달 만에 또 대선 나온다고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명확 가능한 사실인 거죠. 자, 그럴 땐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윤석열이 있으니까 아니 대선 후보로는 좀 기다리다가는 어렵겠다. 일단 서울시장으로 자기를 캐파에 키워놓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이 무너질 때 바로 튀어놓자. 네. 지금 그런 계획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나도 저도 100% 동감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꼴랑 국민의당이 3석입니까? 비례대표 의원 3석을 가지고서도 저렇게 지금 저걸 하나 제어를 못해 저러고 있는데 만에 하나 서울시장 당선이 돼가지고 서울시 그 어마어마한 그 행정기구를 이제 뒤엎은 안철수를 제어할 수 있느냐.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누구라도 제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안철수한테 끌려가는 상황인 건데,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린 저는 그 안철수에 대한 기본적인 가장 큰 불신은 이런 것도 선생님 걱정하시는 분도 저는 당연히 공감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사람 너무 무력합니다. 너무 무력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의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자 단일 후보가 돼서 된 상황에서 만약에 이러저러한 토론 과정에서 과연 이 사람이 박영선이나 우상호를 이겨낼 수 있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 또 설사 서울시장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아마 그 짧은 몇 개월 동안에 자신의 무능력을 그대로 노출시킬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도 어렵고 서울시장이 당선되기도 어려운 이 사람을 가지고서 국민의 힘을 보합한 보수 세력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무조건 찍어 누른다는 거는 현재로서 불가능하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을 가지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것들 가격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자기 수행하겠다고 만약 확인을 해준다면 진짜 단일 후보로 밀어준다 이렇게 나가야지. 지금 아무런 과정 없이 안철수라는 사람이 보여준 10년 동안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정말 이제 신물나는 정말 국대 정치를만 계속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서울시장으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조금이나마 좀 원칙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그나마 그런 원칙 있는 모습을 보여서 거기서 단일화가 되어야 서울시장 선거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안철수밖에 없다, 안철수 말고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로는 절대 선거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급하다고요.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